사람들은 흔히 귀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값비싼 옷, 화려한 장신구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진정한 귀티는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었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빛나는 태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동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8살 박서연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 저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30년째 하는 일이지만 장보기는 여전히 설렙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재료들을 고르고 단골 상인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문득문득 제 자신이 조금은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 한 분이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김현숙 선생님이셨는데 30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셨죠.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하신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 된장찌개 맛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구나. 어머님한테 배운 그 맛 그대로네.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된장찌개 비법을 지키면서 식당을 운영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우아하시고 품격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 질문에 선생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귀티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진정한 귀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30년째 어머님의 된장찌개 맛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 진심, 그것이야말로 귀티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귀티라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재료를 고르면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는 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진정한 품격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선생님은 제게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오신 할머니 한 분이 된장찌개를 주문하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조심스레 다가가 여쭤보니 돌아가신 며느리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자주 오셨던 곳이라고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잃은 후 아들과 손주들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것도 참으며 살았다고 하셨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매일 끓이는 된장찌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귀티는 어쩌면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제가 깨달은 작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특별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연아, 귀티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단다. 늘 다른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잊기 쉽지. 가끔은 너를 위한 시간도 가져보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은발이 드문드문 보이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이고 어쩐지 미소 짓는 표정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을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더 자주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귀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첫걸음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은 뒤 저는 종종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서점에 들르곤 합니다. 책과 사람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가진 이 서점은 제게 특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서점 주인 경호 씨는 제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서점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깨에 잔뜩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경호 씨의 서점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책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리 오래 나누는 걸까 궁금했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서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 중학생이 경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 생활이 힘들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경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하는 작은 반응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말을 할수록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호 씨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에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호 씨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제 딸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수진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것도 모르면서 하며 제 경험만 늘어놓았던 것 같네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네. 시간 될 때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번에는 엄마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저도 사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언도 훈수도 두지 않았죠.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수진이는 대화가 끝날 때쯤 후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식당에서도 손님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오시는 손님들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였죠. 어떤 분은 퇴직 후의 외로움을, 또 어떤 분은 자녀들 걱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줌마, 이상하죠? 밥 먹으러 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손님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거죠. 경호 씨는 이런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요즘은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만날 수 있을까? 경청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30년 된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식당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미영 헤어샵이죠. 미용실 주인 미영이는 제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희는 같은 해에 이 골목에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때는 저도 미영이도 28, 한창 꿈 많던 나이였죠. 하지만 요즘 미영이와 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색한 인사만 겨우 주고받을 뿐이에요. 6개월 전 미영이의 큰아들 결혼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거든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30년 우정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했는데 그날따라 큰 단체 손님을 받아놓은 상태라 정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이 밥값만도 못한가 보네. 미영이가 남긴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죠. 같은 골목에 있으면서도 먼 길을 돌아다니고 우연히 마주치면 모른 척했습니다. 어제는 현숙 선생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정도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거란다. 꽃을 피우려면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하듯 우정도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고요. 특히 10년 전 제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한 달 내내 매일 아침 제 식당에 들러 장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제 건강을 살펴주느라 자기 가게 문도 늦게 열곤 했죠. 미영아, 이러다 장사 망하겠어. 제가 걱정하면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에이, 내 친구 건강이 더 중요하지. 장사야 다시 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하나뿐이잖아. 그런 미영이었는데 정작 그 아들 결혼식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다니. 이제야 미영이의 서운함이 이해가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데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오늘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한 솥 끓였습니다. 미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그리고 미용실 문이 열리기 전 조심스레 미영이를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늦었지만 축하한다. 아들 결혼. 문을 열자마자 미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못난 친구가 이제야 찾아왔네. 미안해. 서연아. 미영이가 먼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것처럼 서로의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도 그리움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서연아, 이거 우리 처음 가게 열 때 생각나? 미영이가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장사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네가 매일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다 줬잖아. 그랬지. 그때 우리 참 어렸다. 그치? 맞아요.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용감했죠.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안부, 자식 걱정, 나이 들어가는 소소한 불안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미영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이해,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쌓여 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 삐걱거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더 깊어지는 것이 우정이 아닐까요? 요즘 들어 더욱 깨닫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귀티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오래된 친구가 있나요? 혹시 지금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만큼 귀한 것도 없을 테니까요.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녘의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음에 남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가게 할머니께서 막 도착한 생선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때 채소 가게 아저씨가 따뜻한 호빵 하나를 조용히 건네시더군요. 어머님,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호빵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문득 현숙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귀티는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일상 속 작은 배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지. 우리 식당에도 매일 아침 일찍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퇴직하신 김 선생님이신데 아내와 사별하신 후 혼자 드시는 아침을 저희 식당에서 해결하시곤 하죠.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어제 좀 잠을 못 잤네요. 손주들이 와서. 그날부터 저는 김 선생님께 따뜻한 미역국을 추가로 한 그릇 더 드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손주들 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기운 내세요. 그 후로 김 선생님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이제는 손주들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하시죠. 직원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렴. 아줌마, 제가 이번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잘 알지.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식당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아졌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한 젊은 직장인이 우산도 없이 허둥지둥 들어오셨는데 옷이 많이 젖어 있었죠. 저는 평소 찬밥을 데워 먹던 수건을 깨끗이 빨아 건조해 뒀다가 손님께 건네드렸어요. 이거라도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수건도 준비해 두시나요? 네, 이런 날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 그 손님은 우리 식당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음식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가 더 좋아서 찾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 앞에 작은 우산 꽂이를 만들었어요. 비 오는 날 손님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시기 불편할까 봐요. 그리고 몇 개의 우산도 준비해뒀죠.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요. 작은 변화였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가게가 다 있나?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배려가 어디 있어? 현숙 선생님 말씀처럼 귀티는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답하려 노력하는 작은 움직임.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쓸 때면 그날의 작은 실천들을 기록합니다. 때로는 미처 하지 못한 배려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고 다음 날은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도 하죠.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은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저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작은 실천을 한 가지씩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옆자리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피곤해 보이는 가족을 위한 살포시 준비한 간식,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친절.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 오랜만에 옛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의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문득 현숙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너는 늘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너 자신은 뒷전이더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도 귀티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동안 저는 귀티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손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나에게 해준 것 하나와 내일 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 하나를 적어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나를 위해 한 일이라니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적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닫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졌다. 내일은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 마사지를 받아볼까? 이런 식의 작은 다짐들이 모여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가던 저였지만 이제는 가끔 30분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줌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며칠 전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맞아요. 전에는 늘 바쁘고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요. 달라진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가짐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음식을 남기면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덜 조급해졌어요.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실수 많이 했어. 천천히 배우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자신을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요일 하루를 쉬었어요. 딸 수진이가 얼마나 놀랐던지. 엄마가 가게 쉰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날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나다녔던 길인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쁜 꽃과 나무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놀라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이웃과 차도 마시고 오후에는 미용실에 가서 오랜만에 파마도 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데 시간 쓸 여유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현숙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단다. 내가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할 수 있는 거야.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신기하게도 제가 저를 다독이기 시작하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들인데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아침 식당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갔고 표정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현숙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서연 씨, 요즘 우리 동네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 시장에서 만난 생선가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더 활기차고 따뜻해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우리 동네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미영이는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독거노인 분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드린다고 해요. 서점 경호 씨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는 제 식당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이웃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서연아, 내가 먼저 그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동이 되는 거란다. 현숙 선생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제 딸 수진이에요. 요즘은 주말마다 저희 식당에 와서 요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딸의 이 말에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찾은 귀티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오랜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내 속도로 하지만 조금 더 따뜻하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일상 속에서 진정한 귀티를 찾아가 보아요.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을 향한 따뜻한 미소 한 번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귀티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